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과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는가라는 주제로 질의하러 갑니다. 먼저 사전에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총리님. 네.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질의에는 총리님이 없었는데 아까 총리님께서 네. 우리 당 김석기 의원의 그 질의 당시에 하신 답변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간첩단 사건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정말 실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사전에 이 사항 보고받지 못하신 거 맞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수준을 알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이런 정도의 정보는 이미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누가 어떤 혐의가 있고 이런 건 없고 청주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다가 김석기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들이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걸 알았냐, 그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이거 총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네. 아니 필경 이 사건은 국정원도 다 알고 있었고 경찰도 알고 있어서 당연히 총리님이 이 정도로 전북 파악은 저는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비슷한 사건이 곧 아마 발표될 거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총리님께서 진짜 이거 언론을 듣고 알았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제가 혹시 표현이 그렇게 됐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김석기 의원 그 질의에 대한 총리님의 답변을 보고 저는 답변 태도를 보고 저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아니 이거 그리고 제가 쭉 지켜봤어요. 여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대단히 아주 공손하게 잘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의원님 뭐 그렇게 비쳤다면 그건 제 부족한 탓인데요, 의원님. 그렇다고 해서 선거 때 일정 부분 그런 이런 행위를 하신 분들이 선거 때 누구를 지지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바로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총리님 아까 나온 질의 대부분은 이미 언론에서도 수차 보도됐고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건 지나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아니 총리님 이거 저는 총리님께서 앞으로 이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에 마지막까지 총리를 이제 수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정부 질의가 이제 총리님 임기 기간에 한 번 내는데 또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대정부 질의에서는 정말 질의하는 의원을 개인으로 보지 말고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질의한다. 국민을 대변해서 또 국민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과 자세에서 질의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혹시 의원님들이 뭐 여야에 따라서 제가 답변 태도가 달랐다면 그건 제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도 조금 그래도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균형은 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정용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지난번 사고에 지금 괜찮은 것이죠?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 장관님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이자 실질적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제 판단이 맞습니까? 제가 혼자 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시기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 상황을 대단히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서 NSC 해외 소집이 없었습니다. 이번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가 NSC 소집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순항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 기억에 순항 미사일 발사 시에 NSC 상임위를 한번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만 개최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최근에 특히 금년 들어서는 지난 3월 달에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NSC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월 달에 있은 순항 미사일 발사와 이번에 1,500km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을 동일시하게 보는 장관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고,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어제도 북한과의 대화,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려나 유감은 한마디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분석하고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청와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애매한 입장이 이번 발사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번에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닙니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는 다른 그 나름대로 로우 프로파일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다. 그러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잘 아시지만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에 순항 미사일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 국토를 직접 타격해야 그래야 위반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그 국방부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북한의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 체계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우리 국민의 안전에 이렇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이런 건 그럼 왜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북한 미사일이 이틀 동안 2번 이렇게 2시간 날아다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맞죠? 그 국방부 장관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당한 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요, 지금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의 비핵화 우지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관님께서 옆에서 보시기에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비핵화 우지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김정은 총비서의 그 비핵화 의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4.27 판문점 선언, 또 9.19 평양 공동선언에 직접 서명을 했고, 또 그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도 그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김정은 그 당시 위원장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소위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1인 체제라, 1인 지도 체제라 하더라도 인민들한테 직접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은 총비서로서 상당한 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 김정은 그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계속 우리가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대책이라고 봅니다.
아니 장관님, 김정은 본인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지난 4년간 핵무기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아니 본인이 입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북한에 김정은에게 비핵화 우지가 있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김정은이가 그럼 지난 8차 당대회에서 한 이야기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까? 그 대내적 그 메시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몇 시간 전에 서방에서 김정은을 제일 많이 만나봤다고 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당신이 김정은에게 제안해 보지 않았던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안한다면 김정은의 핵을 포기할 것 같은가? 이렇게 내가 질문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한 그의 답변이 뭐냐? 처음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해결 방도가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김정은과 대화해 보았으나 경험을 돌이켜보면 바꿀 수 있을 만큼 인센티브를 얼마 줘도 다 줘도 충분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는 우리 국민 몇 프로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믿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정확한 이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판단은 그분 개인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꼭 그분의 판단이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PPT 좀 한번 봐주십시오. 아산정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아산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하면 우리 국민의 93.3%가 향후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종착역인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설문응답자의 67%가 한반도가 전시 상황에 도래했을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55.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장관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도 한반도 안보 상황은 일촉즉발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는 한반도의 상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이후에 북한은 소위 전략적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8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그들이 약속한 2개의 모라토리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9월에 체결한 포괄적 군사 합의도 물론 2개의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김정은 본인이 지난 4년간 핵무기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질량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했고 전 세계가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핵무력이 질량적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늘었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전략적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니 참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은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장관님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 만나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터져야 됩니까? 한중 양국 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 또 지역 국제 정세 등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문제 이것도 토의된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어제? 글쎄 아직 저희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 정부에 이 문제를 이번 기간에 와서 한번 좀 토해보자라고 건의했거나 제의가 들어온 거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제의를 해올지는 저도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제 판단에 의하면 시 주석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올 것 같지 못합니다. 만일 시진핑 주석이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진핑 주석이 교차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건 그것도 더군다나 대선 직전인 내년 2월에 중국을 다시 방문한다면 그것은 국익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대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며 또 이것은 굴종적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에 우리의 주권 사항인 안보 문제에 대한 간섭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주권 간섭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장관님과 만났을 때도 사드 철수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중국 측이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려는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주권 사항입니다. 어떠한 나라도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만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중국이 지난 4월 장관님과 회담 시에도 사드 철수 요구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들리고요. 장관님, 현재 지금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한 사실 알고 계시죠? 그 사드 철수 문제는 사실은 현 여당의 전신이 당론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당론과는 다른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수됩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앞으로의 그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거 최근 IOC의 북한 베이징 올림픽 출전 자격 정지 문제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거 IOC 집행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1년간 정지시켰는데 우리 외교부가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그 조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고 이것이 최종 결정은 아니고 IOC 집행위가 아직도 그 정지 기간 결정이라든지 또 그 예선 과정에서 과정을 통과한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으로의 참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집행위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북한의 그 베이징 올림픽 참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IOC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렇게 북한이 자격정지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조짐은 알고 있었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그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쿄올림픽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IOC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북한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짐이 있었다면 지난 우리 남북통신선 복원 당시에 여당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막 공급하고 이게 언론에 막 보도됐습니다. 그때 외교부에서 여당에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당에 알려주셨습니까? 글쎄 제 기억에는 그런 상황까지 여당과 협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IOC는 속으로 그런 결정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그런 조짐이 있었다면 우리 정부나 여당 쪽에 지네 앞서 나가지 말라라고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IOC 규정, 올림픽 참가 규정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겁니다. 북한이 일방적인 그 불참 결정은 제재 대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IOC가 이번에 자격정지 결정 사전에 우리 정부에 통지했거나 우리와 사전 협의 이런 거 한 거 있습니까? IOC가 정부를 대상으로 사전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 이거 NOC 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은 아닙니다.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시기 IOC에서 이 관행을 보면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려고 매우 공들인 것도 IOC가 다 알고 있고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그리고 있다는 것도 IOC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기에 IOC의 관행을 보면 남과 북이 통일팀을 이제 구성한다든가 할 때는 미리 사전에 다 이거 공지하고 사전 협의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 결정을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나 또 공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때려버렸다는 건요. 저는 이건 IOC도 올림픽을 그저 남북 평화 서로만 이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IOC도 이제는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앞서 나가는 판단이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일본이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한 보복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한 반발로 IOC를 설득해서 우리 정부가 이루어버리던 베이징 평화쇼를 막기 위해서 북한 자격정지와 같은 공작을 벌린 거 아니냐, 이런 웃음의 눈초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료가 일본에 의한 수출 규제 이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상당히 근거 없는 그런 그 관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 대신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공급 대신 수요 역정하는 부동산 정책처럼 외교 통일 안보 정책에서도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협력 공조 우선 대신 북한 김정은 정권 우선 정책, 즉 마찰을 말 앞에 두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성공으로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미국은 물론 유엔도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월 8차 당대에서 앞으로는 탄도 및 순항 미사일에 기초한 전술 핵무기 발전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올해 들어와서만도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을 3번이나 했는데도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아무런 경고나 항의 없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세상 누가 우리 안보를 걱정해 주겠습니까? 역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한국 정부들은 과거 미국이 북핵을 군축 차원에서 다루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를 선순환 과정으로 해결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운운하면서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 앞에서도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고 김정은 남배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김정은의 핵을 포기할 겁니까? TV용 깜짝쇼, 선거용 정상회담으로 북핵이 해결될 거라는 하상은 이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핵 때문에 죽게 돼야 핵을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명백합니다. 현 정부에는 외교통일 안보를 이끌어 나갈 비전도 없으며 국제공동체와 협력을 이뤄낼 능력도 없습니다. 답은 명백합니다. 오직 정권 교체만이 대한민국을 외교통일 안보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